남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법제처 차장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차장입니다.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 질의에서 며칠 전 대정부 질의에서 인사검증단 법무부에 설치하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미 법제처에서 문제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요.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유권 해석이나 위헌, 위법성에 대한 그런 심사를 했나요?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장관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제가 인식하기에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해서 법령이 이제 3건을 심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법령 심사를 해서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제 사인을 하고 처장님 결재를 받고 이제 공포를 타는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 차장님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그 심사에 유권 해석과 관련된 위헌성 여부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이런 법 체계 심사 이런 부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있었냐라는 겁니다. 저 심사 과정에서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제가 법제처에 확인한 바로는 그런 부분은 심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지금 2021년도 법제처의 법령 위반 심사 기준에 따르면 이 정부의 행정 조직을 설치하는 법령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탁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이 위탁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위탁을 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직무 자체를 변경하는 문제가 또 발생하고 또 역시나 이 위탁으로 인해서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. 그걸 2021년도 법제처의 법령 위반 심사 기준으로 명확히 엄격히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법무부 장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. 이 사안에서 쟁점 위탁할 수 있느냐, 위탁 범위가 가능하냐. 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직무에 인사와 관련된 직무가 없음에도 위탁할 수 있느냐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은 위임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라고 대정부 질의에서 이렇게 답하셨어요. 아니 소관 업무라면 위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필요가 그러니까 없죠.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신 거잖아요. 법무부의 정부조직법에 인사와 관련된 직무가 없어도 위탁이 가능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? 위탁의 본질이 그렇습니다. 사무 위탁의 본질이 그것입니다. 네. 제가 한 가지 설명 올리면 개인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. 사인에 질문 대해서도.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그런 만약 유권 해석이라고 한다면 국방부에도 위탁이 가능합니까? 그거는요. 이게 저희가 이 업무 성격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잖아요. 아니 업무에 거기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면서. 안 하죠. 누가 국방부에게 그걸 위탁을 하겠습니까? 자, 법무부는 그런 업무적인 성격이 그런 유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합리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요. 그러면 뜬금없이 갑자기 국방부에다가 인사검증을 둔다. 아니 지금 그러면 방금 그 위탁과 관련된 법률 유권 해석에 따르면 없어도 된다고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과 행정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법률적인 걸 묻는데 왜 갑자기 무슨 행정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고 아니죠. 그거랑 같이 적절하냐 가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권 해석과 관련된 위법성 헌법에 위반되는지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.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? 법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죠. 왜냐하면 왜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데 장관님 들어보세요. 예.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.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다 이 법령 우리 행정 조직에 대한 근거를 다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직무와 관련된 것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위탁을 위임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면 정부조직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아니죠. 겁니다.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인사혁신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죠. 장관님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. 법제처 차장님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분명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필요합니다. 동의하시나요? 예,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? 예, 아니요. 그다음에 법무장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. 예, 말씀하십시오. 지금 법무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인사검증단에서의 인사검증은 1차 검증이고 또 2차 검증은 민정수석
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한다. 민정수석실은 없어졌으니까 예,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추천과 검증을 나눠서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. 분산시킨다. 추천하고는 관계 없는 이야기. 분산시킨다라는 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차 추천은 다른 것을 1차 하는 검증의 것이고요.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? 인사검증은 여기 계신 많이들 해봤겠지만 이게 루틴한 업무입니다. 한 몇백 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거든요. 거기에 관해서 질의를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받습니다. 동의를 받은 다음에 대충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직을 맡을 만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은 사실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. 어차피 그 경험적으로 쌓여 있는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맞추어서 그거 여부 그리고 그 주장이 맞는지 그리고 공적 문서를 해석해서 그것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죠. 판단한다 그 말인가요? 아닙니다. 내가 말한 판단은 이 사람을 그 보직에 두는 것이 적합합니다, 안 합니다. 이게 판단인 것이고요.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인다. 이 이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객관적인 문답해가지고 사실관계 오면 그거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한지 아닌지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한다. 객관적인 그럼 2차 검증은 뭔가요, 장관님? 예. 2차적으로 보면 역시 그것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 단계에서는 어떤 보직에 과연 그 보직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합한가 아닌가 판단을 하는 부분이죠. 사실상 그럼 1차적인 어떤 검증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답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다 결론적으로 나는 거 아닌가요? 결과는? 그렇지는 않죠. 지금 이게 위원님도 이제 여당이셨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사를 할 때 완전 무결한 사람을 찾기는 오히려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몇백 가지를 했었을 때 몇 가지 이상의 문제점은 거의 예외 없이 특히 이제 50대 남성 이렇게 되면 다 있거든요. 그러면 그것이 할 만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의 정무적 판단입니다. 대통령실의 또 이제 업무보고 설명자를 보면 대통령실에 집중되어 있었던 권한을 분산시킨다라고 했는데 예, 그렇습니다. 지금 보면은 공직기관 비서관, 뭐 인사기획관, 인사비서관, 인사일 담당관 전부 다 검사 출신입니다. 그분이 검사 출신인 거하고 지금은 아닌 것이고요. 그게 출신 기관이 어딘지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추천과 관련되어서 다 인사 검증까지 2차 검증까지 전부 다 검사 출신 동일한 어떤 직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웠던 그런 어떤 측근에 의해서 검증이 될 때 과연 지금 법무부에서 설명하는 설명대로 이 집중되었던 검증, 인사와 관련된 그 검증을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지금 과거에 제가 지난 정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. 그 동안에 있어서는 정권이 바뀌면 사실 이게 몇만 건을 했을 겁니다. 제가 해보니까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그 자료와 그 객관적으로 어떻게 했었는지 자료가 다 없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저희는 부처의 루틴 업무로 됐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게 될 것이고 그 방식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. 늘공이 되겠죠.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게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? 그리고 우리 박 단장도 와 계신데 제가 이분 전혀 모르는 분이었거든요. 그러면 이분이 해오셔가지고 저한테 나가기 전에 제가 나가기 전에 한번 보는 게 전문인데요. 저희가 보고하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문제는 이걸 못 본 척하기가 어려워집니다. 공직기관에서도.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 봤고 그럼 저쪽에서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.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다 한 몸이었잖아요. 한 군데였었으니까 이게 사실 판단과 그게 적합성 판단을 한 사람이 하게 되겠죠. 그럼 이것이 투명성이 진전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도 예전에 이 업무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예전 업무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누구를 시킨다는 전제에서 좀 맞춰놓는 방식으로 운영되기가 쉬워요. 왜냐하면 같은 임명권자, 추천권자의 같은 조직에 있으니까.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이 사람들이 어느 직역에 갈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. 그리고 그게 루틴한 몇백 가지 걸 체크해가지고 그걸 넘기는 것이고요. 그리고 그 기본 자료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걸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?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. 그러니까 이 문제가 슬며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요.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에 있어서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